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긴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미사일이 부족하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주의 수혜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이 이란전에서 장거리 정밀 미사일의 재고를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 재고의 확충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미국 국방부에서는 업계에 두고 무기 생산과 납품의 신속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이러한 생산 일정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면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방산주 국내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도 LIG DNA에 대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목표 주가 상향이 이뤄졌습니다. 기존의 11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지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캐파 증설이 함의하는 바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SK 측에서는 글로벌 요격 미사일의 부족한 상황에서 캐파 증설의 의사결정이 낮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봤고요. 구미와 김천 공장의 캐파 증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순하게 선제적인 투자가 아니라 수출 계약의 협의 진전이나 물량의 가직성 확보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출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28년부터 29년까지 본격적으로 질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방산 업종 내 최선호주 탑픽 의견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석 나온 가운데 오늘 방산주 안에서도 LIG DNA의 시세가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1%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RF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25% 가까운 급등세, 우주항공 관련 모멘텀까지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도 비슷한 흐름으로 10%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이 밖에 세트레가이도 8%대 오름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11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롯데 웰푸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나왔는데 깜짝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매출액이 1조 1,50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8.6%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89%나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면서 647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나 해외 사업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133% 세 자릿수대 급증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2분기에는 중동 사태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좀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상황 속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핵심 국가인 인도 시장과 카자흐스탄에서의 성과가 돋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해외 사업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롯데 웰푸드의 호실적을 두고 리뷰 리포트가 또 많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상향한 증권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20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국내 체질 개선과 함께 해외 고성장이 나타났고 이러한 흐름 이어지면서 연간 기준으로 손익이 2천억 원 내외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LS증권에서도 일시적인 실적 호조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익 체력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강조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수익성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면서 이제 인도 성장성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인도 법인 건과의 경우에는 6월에 초코파이의 신규 라인이 가동되면서 높은 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도 1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체질 개선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면 특히 3분기부터는 코코아의 원가 하락분까지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이 더 나타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안에서 흐름 함께 비교해 보시죠. 네, 롯데 웰푸드가 11%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윙이푸드는 개별 이슈 더해지면서 상한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이 밖에 삼진식품, 푸드웰 같은 기업들, 사조산업까지 2에서 5%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관련 이슈를 좀 진단해 볼 텐데요.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던 모건 스탠리 측에서 내놓은 진단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종 관련 리포트인데 small wrinkle이라면서 아주 작은 잔주름 하나 정도의 리스크만이 남았다라고 봤습니다. 사상 최대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락이 되었고 이러한 조정의 경우에는 사이클 후반부의 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나 메모리 업종 전반에 있어서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재진입 구간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메모리 업종의 투자 핵심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꼽고 있는데 AI 설비 투자가 단연 1번이고요. LTA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재평가, 메모리 사이클 속에서의 흐름, 그리고 주주 환원이 특히나 다음 주가 상승의 핵심적인 촉매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 글로벌 메모리 3사의 주주 환원 방침인데요. 마이크론이 앞서서 초과 현금 100% 환원을 발표해 놓았고 SK하이닉스도 구체적인 안을 3분기 안에는 공개한다라고 알려놓은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신규적인 정책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KB증권에서는 이번에 신규 주주 환원의 규모가 연간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기존의 규모 대비 약 10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이러한 공격적인 상승 배경에는 급격히 개선된 실적과 현금 창출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주주 환원이 주가 재평가를 이끄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목표 주가 60만 원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또 짚어보시죠. 코스닥 관련 종목들은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눈에 띄고 있고요. 테스와 하나, 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모두 10% 이상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후장 안에서 강보합권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142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